아마 이제 2심, 3심도 이어질 텐데요. 이게 노태우 같은 경우에 1심에서 무기징역 그리고 최종심에서 17년형이 나왔었죠. 네. 이 한덕수 전 총리는 이 3심까지 가면 어느 정도 이 형량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1심이긴 하지만 중요한 이 내란 재판이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아까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빈틈없이 하나하나 이유와 근거를 대서 설명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 사법 스스로가 사법 신뢰 붕괴된 사법 신뢰를 다시 세워가는 과정의 그러니까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판례를 기준으로 나머지 내란 심판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량이 나올 것이고 만약 고등이나 대법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 같은 논조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그리고 네. 이것은 위로부터의 내란은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렇죠. 이 기준으로 인해서 한덕수 전 총리는 23년형 네. 선고가 났고 그러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어느 정도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은 어느 정도 이러 보면 그 무기징역 뭐 그다음 사형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제 가담자들에 대해서 이제 행위만큼 이제 처벌을 네. 하는 거니까요. 이제 비례 원칙에 따라서 할 텐데 전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잖아요. 특검도 그 논고문을 보면은 그것도 명문입니다. 그래서 네. 사형을 구형을 했기 때문에 전 지기현 재판장이 이제 더 이상 그 소위 말하는 본인의 재량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됐다. 왜냐하면 절차 위반에 대한 지적은 이미 백대현 재판장이 뭐 양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절차는 다 정리를 해버렸고 또 내용에 대해서는 이진관 재판장이 다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지기현 재판장은 국민과 싸우는 걸 넘어서서 법원 내부에 있는 백대현 재판장과 이진관 재판장과 싸워야 되는 아주 지금 본인에게는 궁색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뭐 크게 이제는 국민들이 염려하실 상황은 좀 넘어간 것 네. 같고 또 하나는 2심에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내란전담재판부 그 지난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겨우 국회가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진관 재판장의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에 더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또 나름의 상징성이 있는 법원들의 어떻게 보면 자정 기능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2심 항소심 간다 그래도 이 기조가 저는 변화되긴 힘들다. 네. 그분들도 이 기조를 변화시키려면 또 이진관 재판장의 이 판결문을 일일이 반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반박하기가 저는 뭐 매우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그리고 아까 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이란 포인트에서 지금 우리 진행자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좀 노태우를 기준으로 얘기하셨고 우리가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노태우나 전두환을 많이 기준으로 삼는데 그들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까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글로벌 시대고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위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에서 국헌문란이 엄청난 위기, 경제적으로도 국가 위상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켰다. 그것 또한 엄하게 다스려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와 전두환 시절의 판례가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엄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20세기고 지금 네, 21세기이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낮게 하려면 그럼 그 시대보다 우리가 더 낮은 기준을 말할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그걸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처럼 이제 그 재판부에 대해서 늘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어저께 그런 것들이 많이 불식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때 여론을 가지고 뭐 판결을 내리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반대편 여론이라고 치면 국민의힘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는 말 그대로 할 말 없음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거의 입장을 안 내더라고요. 예, 다른 일로 바쁩니다. 다른 일로 바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지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그 메시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오늘 조선 TV 조선일보 논평이 보셨나요? 아니, 오늘 신문을 쭉 봤는데 네. 그 선거에 대해서 크게 반론을 제기한 언론이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논조 온도차만 좀 느껴졌고 예. 저는 지금 가장 떨고 있을 사람이 이상민 피고인 같아요. 네. 여기 그렇죠. 구형 15년 받았는데 그럼 나는 과연 몇 년이 더 더해질까라고 아마 많이 걱정하고 있을 거고 또 한 명은 그 박성재 장관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도 이제 뭐 특검도 다 줄줄이 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사례가 잘
자리 잡으면 줄줄이 공범들이 아마 이제 더 형량이 높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을 거고 그건 마땅한 조치다. 저 그렇게 봅니다. 일종의 기준점이 되겠죠. 잘 설정한 것이죠. 예. 그 이상민 장관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 특히 한겨레 입장에서는 어제 언론사 단전단수 이야기하면서 그 한겨레와 관련된 그 주요기관 봉쇄를 논의했다 이 지점 이야기한 것은 이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때도 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조선일보 논평 얘기하다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조선일보 논평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의 국회 진입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나 6시간 만에 끝난 것은 계엄을 과거 12.12나 5.18처럼 유혈 사태와 동반한 사건과 같은 잣대로 심판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한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일하게 이렇게 사실 어제 재판부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평을 내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조선일보를 계속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제목에서는 그 판결에 대해서 크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네. 본문에서 그런 부분을 슬쩍 넣은 거죠. 아니 네. 근데 조선일보 빼고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만 봐도 굉장히 그래도 엄단한 거에 대해서 또 뭐 중도 신문들이나 이런 데는 다 지금 잘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고유한 견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사실은 이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는 있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측면도 하나가 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한한 체제. 기이한 정부 운영을 하려고 시도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적을 좀 해야죠. 그렇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8일차입니다. 이것도 좀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네요. 심정지 가능성, 뇌 손상 위험으로 오늘 최고위에 불참했고요. 뭐 단식 8일에서 최고위를 진행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의사 출신인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새벽부터 두세 차례 흉통을 호소하고 의식도 왔다 갔다 한다. 건강 악화로 최고위 주관을 못하게 됐다.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 목숨 건 단식을 하고 있으니 이 대통령 쌍특검 수용해야 한다. 근데 통일교 특검은 하기로 한 거잖아요. 통일교 특검에 더해서 신천지 특검까지 같이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한 상황이고 지금 쌍특검에서 이제 공천비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공천비리 관련돼서 수사가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돼서 사실 어저께 새로운 증거까지 확보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단식을 지금 잘 출구 전략을 좀 준비하고 나오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출구 듭니다. 전략이 119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빌드업을 좀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23년도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24일간 이제 단식을 했었던 경험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그냥 사실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단식이라는 거는 엄중한 거고 또 식사를 안 하고 있는 것 분한테 이렇게 뭐 함부로 말하기는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왁자지껄하고 단식 한 이틀째부터 뭐 막 쓰러지네 이런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하기가 좀 더 조심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상황, 그러니까 심정지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면 이건 국민의힘에서 또 다른 책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출구 전략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옮겨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거를 왜 본인들이 쌍특검하고 결부시키는지라는 비판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나온 보도로만 보자면. 네, 지금 보도는 빨리 병원을 이송해야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단식이라는 게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YS 대통령이 독재에 맞서서 단식을 23일 했었고 또 DJ 대통령도 단식을 통해서 13일인가요? 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얻어낸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단식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하는 거지. 그쵸. 단식 그 자체, 밥을 굶는 것 자체, 건강을 상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인 단식은 없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요. 지금 국민의힘은 길을 한참 잃어버린 것 같은 의미를 찾자면 과거 작년에도 박수영 의원이 단식을 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헌법의 의무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단식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특검을 민주당에서도 받자, 그 특검의 범위는 조정하자라는 게 현재까지 나온 논의 구조 하인데 갑자기 단식을 하니까 이게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명분과 출구가 없는 단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여론도 모이지가 않고 음. 또 이도저도 할 수가 없는 상당히 지금 난처한 위치에 지금 국민의힘이 처해 있다. 근데 이거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자초한 위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빠르게 병원에 이송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국민의힘은 더 큰 파국으로 가는 네.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명국 의원님이 그러니까 사실 의사 출신이세요. 예, 예. 그래가지고 긴급한 것들은 잘 처리할 수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은 좀 있고 그리고 사실 목표 달성은 하나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 단합은 좀 시키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은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네. 뭐 유승민 의원도 오고 뭐 그렇죠. 이준석 대표도 가고 뭐 그랬죠. 그리고 이제 뭐 정무수석 왜 안 오냐 그러고 쇼 무대를 만들어 놓고 뭐 호객행위 하는 건가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신천지 특검도 이제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네. 이제 신천지 특검도 그래 하자라고 하는데 이걸 분리해서 하자고 하잖아요. 이걸 특검을 분리해서 해야 되나요? 신천지 특검하고 통일교 특검하고 이제 그러면 거의 다 똑같아졌어요. 네.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 다 하는데 민주당은 하자 이게 두 개 같이 합쳐서 하자는 거고 국민의힘은 분리해서 하자는 거고. 뭐 분리해서 그럼 해도 이게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단식까지 거지. 한 네. 사안인가요? 네, 돈만 그거는 두 배로 충분히- 쓰는 거지 네. 왜 굳이 분리해서 해야 되는지가 설득이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뭐 분리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다면 뭐 그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걸 이게 그런 뭔가 하나를 잡고 이 교착 상태를 만드는 전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받아들였는데 계속 주장하면서 뭔가 지금 이게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건 뭐 합의가 다 된 네, 건데. 합의가 다 된 것들을 갖고 지금 뭔가 하나 말꼬리 잡고 이 중요한 국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맞이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애초부터 이 단식은 당내용이고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것이라는 시끄러움을 좀 잠재하고 그렇죠. 잠재시키고, 일종의 예. 도피처로 그렇게 인식된 측면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친한동계에서는 요즘 뭐 한동훈 대표도 저기 그 발언을 좀 자제하고 있는데 이 단식 자체가 한 전 대표 압박용이냐 뭐 이런 이야기 이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한 전 대표가 찾아와서 장 대표한테 이러저러하게 본인이 뭐 사과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단계 게시판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현안에 대해서 좀 언급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압박용 아니야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뭐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여서 전달을 드리는 건데 과연 그게 맞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 전략이나 메시지가 완전히 엉켜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신천지 특검을 받으면 어쩔 건데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신천지 특검을 받으면 누구한테 불리하고 누구한테 유리한가를 따져 본다면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 오히려 더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신천지 상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상황은 거의 국민의힘 쪽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예, 이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모르겠어요. 당내에서는 모르겠는데 좀 가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모습이 맞지는 않죠. 예, 맞지는 않다라고 또 친한계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